건축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정기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 제가 늘 누차 말씀드렸던 비용에 대한 얘기. 전기집 지을 때 그래도 일반 집보다는 조금 15%에서 한 20% 정도 조금 비싸다라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비싼 건 정말 이해가 돼요. 비쌀 수밖에 없다.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비용이 책정이 되고 중간 검토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중간 검토를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네. 그 검토를 해야 또 전반적으로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고 네. 보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디테일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 설계 사무실에서 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설계를 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여러 명의 시공사를 이제 선정을 합니다. 네. 그럼 그 도면을 가지고 여러 명의 시공사한테 줘요. 도면을 다. 그럼 그 각각의 시공사들은 그 도면을 보고 이제 견적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다. 그러면 그 이제 그 클라이언트는 그 중에 뭐 제일 저렴한 걸 하든가 아니면 중간을 하든가. 그 클라이언트의 몫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설계 사무실에서 이제 이런 것을 쓰세요라고 분명히 하거든요. 이런 걸 반드시 쓰세요라고 명기를 해놓으면 이런 시공사들, 지금 A, B, C, D 하는 시공사들은 물론 그걸 하는 시공사도 있지만 자기 자체의 견적서를 다시 줘요. 오. 뭐 예를 들면 뭐 창호가 뭐 이런 아까 그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챔버가 많은 그런 창호를 썼는데 갑자기 이거 대기업 거니까 그냥 이거 쓰세요라고 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그렇죠, 대기업 거니까 좋을 수 있겠죠라는 어떤 착시현상을 일으키면서 그걸로 하면서 이제 코스트가 다시 다운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모든 것들이 이제 시공사의 이윤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가 다시 또 피해를 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 정기직 그룹에서는 어떤 것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일단 설계사무실에서 이제 아킬레스건은 우리가 그린 이런 건축 디자인이 얼마인지를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얼마인지 알고 싶으려면 중간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시공사, 그러니까 여기 정기직 그룹 내에 있는 시공사가 그걸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얼마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예산이 뭐 5억 있는데 한 8억 나왔어. 그러면 안 돼요. 5억에 맞춰주세요. 그러면 이제 설계 피드백이 빠를 수 있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네. 나는 예산이 5억인데 네. 8억이 나왔어. 전기집에서. 네. 그 3억의 갭을 네. 전기집을 구현하면서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최적을 줄이는 것밖에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50평짜리인데 이게 너무 평수를 크다. 조금. 평수를 줄여서 최적을 줄인다. 너무 높게 하지 말고 조금 낮게 한다. 뭐 그렇게 해서 점점 부피를 줄여야 예산에 맞게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전기집이면서도 그 예산에 맞게 그렇죠. 성능은 똑같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한다. 건축을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목표한 계획이 있는데, 그 목표한 계획에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규모에 대한 계획이 있고,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고, 네. 그리고 다들 이거를 간과하고 계시는데 규모와 예산만 보시는데, 저희 정기직 그룹에서 특별하게 한 가지를 더 보시라고 하는 게 성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가야 돼요. 성능이다. 네. 이 세 가지 성능이다. 그래서 건축을 계획하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예산과 성능,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결론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세 개가 다 내 목표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공비 안에 이 항목이 세 가지가 그렇죠. 들어가요. 어느 거 하나라도 벗어나면 결론이 안 돼요. 예산을 넘어갈 수도 없고, 성능을 오버해서도 안 되고, 맞아요. 디자인도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다 내 요구 조건에 맞는 답이 과연 어디에서 접점이 찾아지는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설계로 찾아야 되는데 설계사만 혼자서 그 답을 다 해내기는 어려우니 시공사가
도와야 되는데 그 시공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예산 부분인 거죠. 예산 검토. 예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저희 그룹 내에서. 전기집 그룹에서. 네. 그러면은 좀 알기 쉽게, 누구나 알기 쉽게 네. 만든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네. 하나 레퍼런스를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한번 설명을 좀 이제 해주세요. 저희 집 전기 그룹 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간 나침판을 활용하는 네. 그 요소가 검토. 되는 검토로 네. 한번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네. 보여드리려면 저 집이 지금 저희가 설계한 안성에 패시브 주택을 지금 한 거예요. 패시브 요소로 해서 한 4.5리터 정도가 나오는 집이고요. 오. 이 주택을 가지고 중간 검토를 한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했던. 네네네. 네. 그래서 그 결과값이 있어서 저 집이 내 집이다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그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이렇게 층수, 그 다음에 면적, 그리고 재료 이러한 것들이 다 요소가 표현이 돼 있잖아요. 네.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디테일까지는 없지만 어바우트 예산을 잡을 수는 있는 거죠. 확정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우리가 GPS는 아니더라도 나침판 정도는 보고 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알아야지. 거죠. 네. 어떠한 요소들을 대입을 하는지 보면 1차적으로 그 집이 어느 기후에 있는지를 넣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집이 추운 곳에 있을 때와 따뜻한 곳에 있을 때 차이가 커요. 차이가 크니까요. 네. 추운 집에서 더 보온을 해야 되고 그죠. 따뜻한 곳에서는 좀 덜 해도 되고 네. 내가 따뜻한데 과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후를 알아야 되고요. 이 환경이 어떤 사무실 용도인지 주택인지 우리가 냉방이 필요한지 난방이 필요한지도 봐야 되고요. 구조도 철근 콘크리트인지 목구조인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교나 단열 성능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일반 주택에서는 법에서 정한 것까지만 하거든요. 법에서 이만큼을 해 최소한 이거야 라고 이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놨는데 저희 전기집에서는 그거보다 더 상위로 패시브 수준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열과 열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법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또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법정 관리위를 또 찾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요한 요소가 이 집의 주택의 창문이 동서남북 방향으로 얼마나 배치가 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향으로 배치된 창은 일사를 획득하니까 좋거든요. 근데 북쪽이나 서쪽, 동쪽으로는 햇빛을 북쪽은 아예 안 받고 동서로는 뜨고 질 때만 살짝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얻는 양이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창은 벽보다 단열이 뺏기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창이 많으면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열의 획득과 손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창의 면적 비율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름철 창으로 들어오는 열이 또 과하게 더워지니까 냉방을 위해서 블라인드 필요하잖아요. 외부 차양도 요소를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소장님이 소개하셨던 창의 그 성능, 챔버, 기밀, 유리값 잘 들으셨잖아요. 네. 그 성능이 어떤 창을 썼느냐는 더 중요하죠. 창의 중요하죠. 면적만 보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 창의 성능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성능을 어떤 창을 썼는가, 그리고 환기장치는 들어가 있는가. 환기장치도 사실 저가형부터 고가형까지 다양한데 금액에 따라서 꼭 금액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비례하는 수준으로 성능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효율이. 바깥 공기, 외부 안 공기를 계속 교차하면서 바꿔주는데 서로 공기는 섞이지 않지만 서로 나가고 들어온 애들끼리 몸을 비비면서 열을 주고 갔거든요. 그게 잘 비벼서 내 온도를 얘한테 주고 너 들어가라고 많이 줄수록 그 열 교환 효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율이 좋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거든요. 명칭이 열을 교환하는 환기 장치. 네, 그런 거예요. 서로 몸은 섞지는 않지만 열은 주고 근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든 시공사가 이렇게 저것을 볼 수 있는 거 네. 아니에요. 네, 이게 지식이 있어야 보이는 거죠. 저는요 이런 사이코 같은 시공사 처음 봤어요. 웬만한 설계사무소보다 훨씬 건축에 대한 지적 능력이.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지금 여기 대표님이신데 네. 저는 이거 보고 이 사람도 또라이구나. 이 정도까지.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그 대지의 조건, 이 집에 들어간 요소의 조건, 패시브적인 요소가 잘 들어갔는가를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부담으로 봐야 될 건 이 집의 규모를 보는 거죠. 흔히 이제 우리가 도면에 하면 연면적이 얼마냐, 건축 면적이 얼마냐라고 일단은 뭐 이제 바닥 면적과 전체 면적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집의 규모를 놓고 집의 규모만 있는 게 아니라 집이 똑같은 집인데도 크게 30평 창고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창고 그렇죠. 안에 방을 나눠줄 수 크게 쪼갠 원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겉 껍질은 똑같지만 안에 구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의 개수도 중요한 거죠. 그만큼 실의 개수가 많아진 만큼 공사량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예산이니까 실의 개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이 몇 개냐, 그렇죠. 화장실 몇 개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내부 실의 개수도 중요하고 이게 저희는 이제 또 설계적 중간 요소로 그 초기 상담용으로도 이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건축주는 한 40평 지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러 오셔가지고 거실도 있으면 좋겠고 식당도 있었으면 썬룸도 있었고 방은 5개 있었으면 좋겠고 그 건축주의 니즈를 모아보면 그죠. 40평 갖고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건축주는 감이 없어서 400평 정도 지금 네, 그런 거를 우리가 10배는 지어야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해본 게 아파트니까 그죠. 아파트의 방 크기 알잖아요. 안방 네. 크기, 작은 방 크기, 거실 크기 알잖아요. 그거로 환산을 해봤을 때 그런 실내 크기들이 들어갔을 때 몇 평이 요구를 다 충족하려면 몇 평이 필요하다. 거꾸로 당신이 원하는 요구 평수에서는 방이 몇 개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좀 이제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그 건물의 규모가 들어가고 실의 개수가 들어가고 나면 층별 이제 정보만 넣어주면 돼요. 이제 여기에서는 전체 40평인데 20평으로 2층을 지을 건지 40평을 쫙 퍼뜨려서 단층으로 지을 건지 뭐가 이득이야? 솔직히 설계하고 시공하는 사람도 언뜻 답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대입을 해보면 어느 지점까지는 단층이 유리하고 어느 지점이 넘어가면 2층이 유리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2층이 다 유리한 게 아니라 그거를 빠르게 우리가 암산을 해도 안 나오니까 엑셀이란 좋은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빠르게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넣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넣을 거는 이제 건축주의 희망하는 마감재. 저희 집은 지붕은 기와를 하고 싶고요. 바깥엔 벽돌을 쌓고 싶고요. 안에는 페인트를 하고 싶고 바닥엔 원목 마루를 깔고 싶어요. 이런 건축주는 그 마감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마감을 넣고 나면 거기에 전문가가 그 마감을 구현하기 위한 바탕을 넣어줘야 돼요. 마감재가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거기에 밑에 단연. 나무가 있는지 돌이 있어야 되는지 시멘트가 있어야 되는지 그 밑으로 철이 있어야 되는지를 건축주는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전문가는 그 네. 속에 거기에 벽돌을 쌓으려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성능만 요구하시면 돼요. 5리터 이하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세요라고만 요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집이 들어오게 4.5리터군요. 예, 전문가는 그 5리터 안에 들어오게 이 바탕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기직 그룹에서 네. 초반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 설계를 하고 나면 이제 저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제 예산을 뽑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신뢰도는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안에 범위 안에 다 들어와요. 자체적으로는 5% 전후가 있는데 그걸 이제 대외적으로 좀 더 네. 신뢰도 있게 말씀드리려면 10%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5억이면 5억 5천 뭐 이렇게 해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치판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뽑아요.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계획 설계하고 아까 이제 전문가로 인해서 바탕을 주고 하면 바탕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것에 예산을 나와서 자 이거 6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돈이 없는데 그러면 줄이든 늘리든 네. 예산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더 늘려도 될까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기가 다각화할 수 있죠. 의사결정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공사 시공비에 대해서 네네. 이게 측정이 됐잖아요. 뭐 측정된 것 네.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은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지급은 네. 이제
보통은 이제 시공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을 해요. 네.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하면 이제 건축사는 거기서 관여를 하지 않아요. 예, 관여를 왜냐하면 둘 간의 계약이니까. 근데 이제 정기직 그룹은 이제 공종별로 건축사가 체크를 할 거예요. 건축사가 체크를 하면 건축사의 사인이 없이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기직 그룹 내에서 만들었죠. 예, 그래야 만약에 A라는 그 지금의 이제 정기직 그룹 내 시공사가 한 분이 뭐 예를 들면 뭐 안 좋게 해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드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의 공정은 어쨌든 이 A라는 시공사가 했지만 B라는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B가 다시 와서 그 후속의 어떤 공정들을 B라는 건설사가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리스크한 게 뭐냐면 단독주택 시장이 한번 하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아니면 먹튀할 때도 있어요. 건축주가 돈 갖고 먹튀할 때도. 그건 뭐냐면 공정에 이만큼의 공정이 아니라 더 달라고 해가지고 뭐 한 80% 미리 이제 선지급을 해버리면 이 시공사는 뭐 한 10%하고 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 건전하게 이렇게 오래 롱런하게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저희 그룹 내에서 그러면 이거 공정별로 건축사가 승인을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 와, 그렇게 하면 서로가 안전할 수 있으니까. 서로 믿음이.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더 시연을 좀 해볼 건데 지금 적어가지고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게 지금 약 한 4.5리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공사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한 번만. 네, 이게 이제 아까 대입값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이런 대입값들을 넣어서 이제 중간에 검토를 거쳤을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그럼 검토를 거친 결과물이 이제 나오는데 그 결과 리포트가 이렇게 이제 나와요. 중간 과정입니다. 이건 아직 집이 설계도 다 되지 않았고 중간에 이렇게 중간 설계가 됐을 때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이렇게 지어진다면 이 집은 약 3.9리터 정도의 난방 성능 5리터 안에 들어오는 성능을 찾을 것 같고 예측하건대 공사 금액은 부가세를 빼고 한 5억 6천 정도가 나올 것인데 아마 편차는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 제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 거의 이제 10% 안에 다 들어와요. 네. 어쨌든 이렇게 나온 금액이 실제 시공됐을 때 편차가 실제와 5% 근처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최종 협회에서 인증받은 난방 성능도 다소 이거보다 조금 올라갔는데 4.5리터인가 네, 4.5리터 나왔고 근처가 지금의 그 어바웃 계산한 건 3.9리터 나왔고 그다음에 공사 비용은 약 한 5% 범위 나서 다 들어오니까 충분히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정도 그러니까 한 5%에서 10% 오버됩니다. 그러면 한 6억 정도 갖고 계셔요? 그러면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억을 깎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최적을 줄이는 건 뭔가 하는 액션을 다시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빠른 시간 내에. 피드백이 빠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주가 요구했던 성능과 예산과 어떤 디자인 이 세 가지의 요구 조건을 잘 만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중간에 검토를 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설계가 완성되고 시공이 끝났을 때도 건축주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없겠네요. 다 이제 이미 알고 갔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보는 게 건축주와 이걸 중간 검토를 했더니 예산이 오버가 됐어요. 이렇게 가면은 제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을 넘어섭니다. 줄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줄이는 과정을 찾아가야 되는데 아까 부피를 줄이냐, 퀄리티를 줄이냐. 디자인을 포기하실래요, 성능을 포기하실래요,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하겠죠. 디자인을 포기해야지구나. 그게 현명한 밥인데 포기라기보다는 이제 조율을 해가야 되는데 조금 그러니까요. 그게 현명한데 절대 디자인은 포기 못해요. 성능을 좀 그냥 다른 집하고 안 돼. 해도 되니까 전 전기집 이런 거 상관없고 어머, 상관없고
성능을 좀 포기하려고 하면 곰팡이도 상관없어요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지는 건데 예, 알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비교를 해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찾아서 보여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어떤 부분을 이게 지금 저희가 일단 임대주택인데 단열재를 일단 법적 단열재 내로 네.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의 단열재를 그런 이제 그러면 저렇게 결과가 나와요. 네, 이제 5억까지 도출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일반 주택이 되는 거예요. 6천이 빠지면서 네, 이제 13.4리터가 됐고. 네. 그걸 이제 프로테이지로 보면 10%가 좀 넘어가고 뭐 이게 어바우트 견적이기 때문에 상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15% 가까이의 차이가 이제 네. 나면서 결론이 나는 것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제 난방 성능 저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 돈으로 6천만 원 돈으로 나 그냥 에너지 쓰고 말게라고 오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거 10년 동안 쓸 그치.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쾌적함이 쾌적함, 성능이 뚝뚝 떨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곰팡이가 피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난방 너무 들이마시고 춥고 덥고. 뭐 5천만, 6천만 아끼자고 건강함의 어떤 환경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조금 더 투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돈을 쓰셔서 저 난방 성능을 개선하는 건 단순히 난방의 의미가 아니다. 예, 우리 삶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계산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도 이제 자기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룹 내에서 설계가 된다면 이런 저런 검토가 다 된다. 그 일반적으로 절대 집을 짓는 전혀 없는 거죠.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툭툭툭툭 건드리기만 해도 이렇게 중간 계산 결과가 나오는 게 네. 되게 잘 만드셨는데요. 10년 안 걸렸어요. 아, 진짜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이 네. 더 집 짓고 싶은데 얼마가 나올까요? 이거 조금 더 네. 좋은 거 하고 싶은데요. 평당 얼마로는 얘기할 수가 없고 없고 그래도 조금 전문가시니까 좀 좋은 걸로 해주세요만 해도 요 정도 해도 나온다. 하지만 1, 2천을 좀 더 써서 전기집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고 네. 좋은 집이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냥 체감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정말 이 프로그램 방금 우리가 했던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앞에 했던 것과 지금 했던 두 가지의 외형은 똑같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지금 똑같아. 내용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용도 마감대도 그죠? 똑같죠. 네. 형태와 참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다 거의 똑같아요. 비슷하다. 예, 그런데 하지만 두 집은 바탕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성능은, 근본은 다르다. 성능은 완전히 다르다. 네, 근본은 다르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걸로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네. 근데 이건 전기집 그룹밖에 없다. 없어요. 어느 시공사도 그걸 갖고 있지 않아요. 없다. 네. 오, 근데 이 지금 유튜브 영상 보시는 집을 짓고 싶어하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미래에 내가 이런 집을 짓고 싶은데 얼마쯤 나올 거예요도 그냥 와서 계산 한번 해주세요 하러도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건축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상의하고. 네, 그러면 계획 설계가 마무리 짓고, 이제 부피가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이게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 중간 평가가 딱 나오죠. 그때요. 저희 전기 그룹 내에 보시면 다 한꺼번에 건축사의 미팅을 거쳐서 이 중간 검토까지 브리핑도 받아보시고 네. 일사천리 다 된다. 그래서 저런 레포트를 받으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뭘 더 추가하고 뭘 더 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둡지 않게 그냥 내역하고 뭐 이런데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려는 사람들의 이런 집단에 의뢰를 하셔서 좀 더 신뢰 있는 선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이 드는 거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저도 지금 보면서도 깜짝 놀라네요.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네. 그죠? 그럼 오늘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시공비에 관해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그러면은 건축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정기주 TV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